예, 서울은평갑 박주민입니다. 사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국민께 전달이 돼야 됩니다.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답변을 좀 가로막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이게 원래 그러면 청문회의 취지, 즉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를 좀 더 많이 전달을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맞는 건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다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. 지금 동양대 표창장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좀 관련된 질의를 후보자께 하겠습니다. PPT 좀 띄워주시죠. 총장 표창장. 예. 자, 이 표창장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. 첫 번째 주장은 존경하는 주광덕 의원님이 총장 명의 앞에 교육학 박사라는 표기가 빠지면 그건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. 제 사진을 보면은 교육학 박사라고 써져 있습니다. 총장 최성의 명의 앞에. 자, 그러면 주광덕 의원님 주장에 따르면 저 표창장은 진정한 것입니다. 맞죠? 근데 반면에 동양대 최혜성 총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성의 총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년 번호가 연도 다시 1 다시 또 연번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표창장은 자기가 결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때 위에 보시죠. 위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사진은 2018-4호로 끝나고 있습니다. 즉 무슨 얘기냐? 주광덕 의원님의 주장과 최성의 총장의 주장이 상되고 있는 표창장의 실물이 또 있는 겁니다. 즉 주광덕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저 표창장은 진정한 것이어야 되는데 총장 말대로라면 저 표창장은 총장이 날인을 한 것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. 굉장히 모순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, 그렇다는 것은 지금 동양대의 여러 상장이나 표창장이 1년 번호라든지 또는 형식이 통일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.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전 이 표창장 양식은 처음 보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. 그다음에 제 동양대 안에서 표창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사실 전 전혀 모르는 사안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렇지만 두 사람의 주장만 봐도 그리고 저 실물을 봐도 통일된 형식으로 표창장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 장 넘겨주시죠. 자, 후보자의 딸이 그러면 과연 봉사활동을 했느냐, 심지어는 저런 봉사활동이 아예 없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그런데 저 문자는 당시 인턴십 과정을 관리했던 교수가 보낸 문자입니다. 저 문자를 보면은 2012년도에 실제 프로그램이 진행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. 후보자의 딸이 멀리 서울에서 내려와서 풍기라는 곳에서 숙식하면서 봉사했다. 그게 참 드물고 희한한 일,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누군가의 스펙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교한 작전이라는 시각으로 이 활동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. 지역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줬고 또 대학을 이 지역에 뿌리내리게 했던 활동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 봉사활동을 봐주면 참 좋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봉사활동은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그 실제로 있었음을 봉사활동을 담당했던 교수가 확인해주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후보자 어떻습니까? 저희 아이는 그때 분명히 봉사활동을 가서 그 경북 지역의 그 청소년들의 뭐 영어 에세이 첨삭이라든가 어떤 영어 관련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봉사활동 분명히 했었고 그것을 굉장히 그 프로그램을 관리했던 교수 등은 고맙게 여겼고 그래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표창장을 추천했고 그래서 표창장이 발부됐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동양대학교에서 관리하는 상장이나 표창장의 형식은 통일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혼란이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
그 아까 당국대 당국대 논문의 저자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병리학회 판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PPT 좀 띄워주시죠. 네. 저게 이제 자, 병리학회 PPT를 보면은, 병리학회에서 결과된 걸 보면은, 논문 취소를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대표적인 이유가 IRB를 거치지 않았는데 IRB를 거친 것처럼 위조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결국 IRB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. 즉, 논문 취소의 핵심 사유는 IRB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겁니다. 맞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저자 표시가 부적절했던 거, 즉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했던 제1저자 표시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쟁점 삼에서 저렇게 얘기합니다. 당시에는 규정이 없었다. 그 당시엔 규정이 없었는데 2012년도에 뒤늦게 만들어진 규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정행위가 될 수도 있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, 저 당시에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. 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일치되는 것이죠. 예, 정확히 일치합니다. 예, 2012년도에 뒤늦게 생긴 규정을 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대해서 판단하는 거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저런 것도 가능했었다라고 보는 것이 병리학회 판단에는 부합한다고 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시간 드리니까 말씀해 주십시오. 동양대학교 총장하고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네, 일단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병리학회 취소는 그 교수님의 문제이고요. 저 취소 문제는 저희 아이하고는 딸아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. 저희 딸아이는 IRB라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가서 체험 활동을 하고 인턴을 받아왔을 뿐이고요. 그다음에 동대 총장님과는 제 처가 그 압수수색 되고 하는 날 너무 놀라서 총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. 그래가지고 본인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. 짧게 정리하십시오. 네, 네. 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. 예, 네. 예, 공정하게 하고 있어요. 네. 예,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자, 간단하게 정리하세요. 자신의 제 처가 총장님께 자기 정말 억울하다 하소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임을 해주신 게 아닙니까? 또 그러니까 총장님 아마 안 하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전 통화 내용을 모르니까요. 그 말미에 죄를 바꾸게 제가 처가 너무 흥분을 한 상태라서 제가 진정하라 그러면서 제가 총장님 예, 죄송합니다.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. 네. 예. 취지는 이미 나왔어요. 예. 총장님께 뭘 그렇게 비주얼 고주얼합니까? 예. 그러니까 총장님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제 처가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니까 좀 조사를 잘 해주시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. 예, 수고했습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최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.